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드론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일열 대령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드론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발표 순서는 개요로부터 진화적 획득을 위한 정책 방향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이 지금 국방뿐만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민간의 드론 활용 분야를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이제 살포하고 하는 농협 방제 드론, 그 다음에 산악에서 뭐 산불을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산림을 관리하는 드론이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이런 측량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드론, 그 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특히 전선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전력에서도 그런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수송이나 이런 택배 시장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택배 드론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레저 목적이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촬영하는 그런 촬영 드론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용 드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정찰용 드론을 보면, 정찰용 드론이라는 것은 적을 감시하고 표적을 획득을 하고 주요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에 획득하는 그런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고성능화와 초소형 경량화 양극단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선진, 영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격용 드론인데요. 공격용 드론은 정찰 목적과 다르게 물론 정찰 임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적 레이더나 중요 시설 이런 표적을 타격하고, 특히 이제 자폭용 군집형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다수의 표적들을 실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정찰 무인기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장화를 하거나, 이런 기존의 정찰용 무인기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채공 시간이 막 늘어남에 따라서 훨씬 더 공격형 무인기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이제 무인기도 성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고속화되고, 또 저피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스텔스 도장 재료를 이용해서 기술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인데요. 군수품을 수송한다든지 통신 중계를 한다든지, 또 아주 고고도에 떠서 장기 채공하면서 감시 정찰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무인기들이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활주를 사용하는 고정형 무인기보다는 수직 이착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에 대한 기술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인 수송기나 무인기를 통해서 이런 탑재 임무 장비, 카메라라든지 EYR 장비, 그다음에 제모 같은, 아니면 통신 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탑재 장비를 많이 다양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군의 이제 육군의 드론보 전투단이 2018년 9월에 창설이 돼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민간 드론도 활용해서 전투 실험을 한다든지 좀 검증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는 올해부터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서 민간에서 발전된 신기술을 군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드론 사업 추진하게 된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래의 전장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틀리게 패러다임이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드론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드론 자체의 기술보다는 정보통신 기술, 무인 자율화 등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전투 수행 방법과 군 구조,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런 소프트킬 체계로 전환이 되고 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체계, 기존의 플랫폼 중심에서 정밀 유도무기 중심 체계, 그 다음에 유인 반자동 체계에서 무인과 자동화 체계, 개별 독립 체계에서 시스템 복합 체계, 대량 살상에서 정밀 살상,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최근에는 작년에 이란이 드론을 활용해서 사우디 정유 시설을 피격했다던가, 올해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 분쟁 시에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제 무인 공격기를 활용해서 공급했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아주 고가 가는 전략도 있지만 저가로도 충분하게 기술 성숙도가 입증된 무인 항공기를 활용해서 군사 작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분야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핵심 기술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 7가지 핵심 기술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드론의 기체를 하는 기체 기술인데요. 동체 복합체를 설계하는데 그에 따라서 착륙이나 형상을 설계하거나 이런 기체 설계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드론을 활용해서 또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할 때는 두 번째 탐지 인식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탐지 센서 라든지 탐지를 했을 때 그런 탐지를 어떤 물체를 탐지하고 어떤 그 형상인지를 하는 인식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지능화 임무 운영하는 기술들이 관련 기술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상에서 드론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체계 이런 통신에 관련된 그런 그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드론은 통상 이제 배터리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터리 또는 모터 엔진 등 동력원과 이동에 담당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나 자율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드론들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드론을 활용하거나 또 미처 긴급하게 할 때 그 드론이 자율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술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HMI인데요. 이것은 최근에 드론을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그런 형태의 무기 체계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기가 무인 그 드론을 조종하거나 이런 같이 센서나 이런 그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전장의 그런 전투력을 훨씬 더 배가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민간과 군에서의 드론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봤을 때 20년의 그 이제 통계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127억 달러 규모인데 30년에는 약 313억 달러의 그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물자 인력 수송 분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택시를 시연회를 가진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이 물자 인력 수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하고 실제 상용화하려는 그런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도 이제 많은 드론을 활성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드론 산업 협의체가 국토부,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중기부 등이 이제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범정부적인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17년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6년까지 국내 시장 4.4조 원 규모의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리고 기술 경쟁력은 세계 5위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드론 분야에 따른 규제개혁 로드맵을 19년도에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각 지자체에서도 드론 관련 실험을 진행한다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정해가지고 진행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드론 분야 기술과 거의 유사하게 과기정통부에서도 핵심 원천 기술로 6대 분야를 선정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방 분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드론 분야의 드론 무기 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목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화적인 방법 획득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설명드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한 여러 민간과 군사 영역에서도 이런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개발 형태로 추진했을 때는 4년, 5년 이상 특히 소요 결정부터 획득 시까지 거의 15년, 20년이 소요되는 추진 체계로는 기술 진보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실제 개발하고 나서 쓰려고 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나와 있어서 전력화에 대한 의문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진화적으로 획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지금같이 일괄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요를 좀 유연하게 소요를 결정을 하고 이런 전력화나 이런 배치하는 것도 단계별로 배치하는
이런 사업 추진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영역에서만 드론을 한다고 민간 영역을 신경을 쓰지 않고 고려를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발전하는 기술들도 군사 영역에 좀 신속하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산업의 영역도 중요한데요. 이런 그 민간의 드론을 이제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에 언급한 이런 기술들 중에서 특히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AI 기술들은 군사 영역에 굉장히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기존에 있는 완성형 획득 체계와 진화적 획득 체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성형 획득 체계라는 건 소요를 결정한 다음에 선행 연구를 하고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개발 전략을 세워서 개발을 진행하는데, 이런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을 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2년, 4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6년의 개발을 가진다면은 그 이후로 또 양산이 진행되고요. 양산도 개발된 체계를 그냥 판에 박힌 그런 체계를 계속적으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게 되면 최초 소요기획 단계에서 우리의 성능 목표를 했을 때 비해서 최종 양산 단계에서는 약 15년,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도 그 최초에 설정된 그 성능을 계속적으로 10년 지난 다음에도 그 성능이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무기체계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도 진화적 획득 전략을 앞으로 다양하게 테일러링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진화적 획득 방법은 소요 기획 단계부터 성능과 그 다음에 전력화를 블록이나 이런 단계를 정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을 최소한의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으로 개발을 최단기간에 하고 나서 양산을 진행하면서 또한 그런 성능 계량을 별도로 계속 진행을 해서 최초의 양산과 마지막에 있는 양산에 대한 성능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남은 물론이고, 또 양산 진행하면서 기존의 최초의 전력한 양산분까지 또한 같이 성능 계량할 수 있는, 그렇게 진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획득 전략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는 진화적 드론 사업 추진 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핵심 첨단 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고 기술 진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드론 사업을 진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추진 방향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진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먼저 이제 유연한 소요 수정, 이것은 현재 소요를 결정할 단계에서 진화적인 개념을 언급하기보다는 군에서 이런 최고의 목표 성능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개발을 해서 획득하는 목표 전략을 지금까지 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거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진화적 획득 전략에 따라서 전력화 시기별로 ROC를 설정하고, 또한 배치도 일괄적으로 몇백 세트 전 군에 배치를 하는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진화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런 단계를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사업을 중간에 이러한 목표 전략이 확실히 이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점검도 통해서 필요하면 이제 그에 따른 전략도 수정하고 개발 기간이나 아니면 목표 ROC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총수명 주기 단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무기 체계는 최소 예를 들어서 전차나 장갑차는 20년간을 사용하고 20년간을 사용하고 나서도 창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또 수명 기간 늘리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전력화를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우리가 워낙 기술이 발전이 빨리 되고 또 중간에 드론이 어떻게 고장 나거나 이제 정비가 수명 연한이 되기 전이라도 이 드론보다는 훨씬 더 좋은 드론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수명 기간을 좀 더 짧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명 기간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것도 단가도 올라가지만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제조비라든지 이런 부품 단가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게
개발을 하고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에서는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양산 대수를 정해가지고 가는데, 이거보다는 수명 주기에 맞춰서 최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수명 주기에 연계된 주기적으로 소요가 결정돼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는 방향이 나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 개념, 이에 따라서 정비 개념도 기존의 무기 체계가 고장이 나면 뭐 사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비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와서 정비를 하거나,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더 후방으로 공장에 보내서 이제 정비를 하거나, 이런 단계보다는 드론이라는 것은 모듈 단위로 교체함으로써 야전에서 신속하게 교체를 하고, 만약에 이제 교체가 좀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좀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뒤에 설명드릴 앞으로 이제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 이런 소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저희가 분류했을 때는 소형과 중형, 대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소형이라는 것은 이제 대대급 이하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소형 드론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내 구매로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여단급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중형급의 드론은 가능하면 국내 구매, 만약에 국내 구매가 안 되면 단기 개발 후 성능 개량, 이런 단기 개발 후 성능 개량도 목표 수준, 성능 수준을 좀 단계별로 적용해서 진화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군단급 이상에서 사용하는 대형 공격 드론은 여러 가지 체계상 복합적이고 굉장히 고도의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 개발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플랫폼 형태에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개의 형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안정적인 형태를 개발해서 그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올해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약 총 예산 3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정의를 보면 신기술을 적용해서 민간의 제품을 구매해서 육해공군 각 군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서 입증된 그리고 소요가 필요하다고 이제 군에서 이제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제안을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성능에, 그리고 이런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무기체가 있다, 드론이 있다라고 보면 청에서 제안을 하면 그 사업이 적합한가를 청에서 이제 각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를 업체가 제안서를 내므로써 경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물론 이 단계에서 최초에 제안한 업체가 한 성능을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초 제안한 업체에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납품까지 하게 되면 군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을 해서 하는 동안에 군에서 이제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된다면 군에서 훨씬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야가 있으면 좀 보완 요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개조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전력화를 굉장히 기존의 연구개발 체계보다 당길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도화가 안 돼 있지만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 이제 국내 구매로 결정된다면, 구매로 하기에는 좀 개발이 필요한 분야, 이런 부분들은 신속 시범 연구개발, 신속 연구개발 사업도 현재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머지 그런 절차들은 지금 신속 시범 획득 사업과 좀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될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올해 신속 시범 사업을 드론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체계들도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드론 분야가 상당히 많은 사업의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1차 사업에 지난 전반기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안 경계용 수직 이착륙 드론, 회전익형과 또 감시정찰용 드론, 고정익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
납품과 내년에 시범 운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무기 체계 장기 소유에도 결정된 사업인데, 물론 이제 ROC가 조금 구매다 보니까 명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이런 유사한 단계의 유사한 형태 그 무인기를 통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휴대용 안티드론건도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사업은 이제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 채공 드론. 이것도 드론도 유선만 형태인데, 현재 소요 결정은 유무선이 된 통신 중계 드론이 소요 결정이 돼 있어서, 시범 사업이 성공이 되면 이거를 활용해서 훨씬 더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이것도 이제 소형 공격 드론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 무기 체계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군에서 입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전력화할 수 있을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소총 조준 사격 드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단계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언급드린 소형과 중형, 대형에 대한 현재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형으로는 이 6가지의 그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와 통신 중계 드론, 그 다음에 소형 공격 드론, 근거리 정찰 드론, 초소형 무인기, 중대 공격 드론, 이런 형태가 최초에 소요가 결정돼서 청에서 수행한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진화적 획득 전략과 신속 시범 사업이 적용됨으로써 신속 시범 사업 후에 국내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국내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그 사업 추진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대형급 무인기인데요. 4단급에서 활용하게 될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UAV는 현재 4단 UAV가 고정기 형태인데, 이것을 고정기 형태는 활주로가 필요하고, 이런 전방에서 이제 4단급이 이제 이동이 잦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활주로가 필요한 그런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수직 이착륙을 가능한 무인기로 군에서는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단기 개발로 성능 개량하거나 뭐 복수 연계하거나 이런 형태를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형 공격 드론도 역시 이제 4단급에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공격 드론 형태인데, 자폭형 무인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기존 무인기에다가 무장을 장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과 이런 좀 더 소요에 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대형급입니다. 지자사 정찰용 UAV와 대형 공격 드론은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그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우리 청에서 진화적 드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이제 추진한 이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거리 정찰 드론입니다. 근거리 정찰 드론은 보신 바와 같이 중대급에서 그 정찰 목적으로 운영할 드론입니다. 소요 결정은 18년 7월에 됐고, 그간에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 중기전환을 했고, 최초에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연구개발로 판단했습니다. 선행 연구한 대로. 그러나 이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걸 연구개발을 3년을 하고 양산 3년을 하게 되면 앞에 많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그 기술 진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지를 올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국내 기술 드론 업체의 기술 조사와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였고, 1차적으로 이제 국내 구매가 가능한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2월에 드론 업체 방문을 통해 기술 수준 조사를 실시를 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한 결과는 환경 조건 외에는 우리 그 근거리 정찰 드론의 핵심 주요 성능은 대부분 국내 기술 업체 수준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환경 조건이 이제 운영 온도라든지 방수 조건인 형태인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작전용 성능을 정보 요청서를 통해서 업체에다가 보내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회신을 받는 과정에서 작전용 성능 16개인데 전 항목을 충족 가능한 업체가 6개 업체로 이제 회신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 온도 방수 조건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그 주파수 적용을 위해서 이제 성능 추이에서 시제 제작 기간이 필요하고, 일부 성능은 연구 개발로도 뭐 주파수나 이런 가용성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이제 군하고 합참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재 그 올해 내로 소요 수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화 시기는 원래 23년부터 전력화 시기를 당장 이제 22년으로 당기고, 최종 전력화 시기는 약 2년을 조기에 전력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에 저희가 이제 사업추진원 전략을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내 구매로 바꾸고, 이에 따라서 입찰 공고를 하고 제안서 평가, 시제 제작과 더불어서 시험 평가를 하고, 계약은 이제 한 11월 정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인데요. 저희가 그 드론 사업뿐만 아니고 적의 그 무인기, 드론을 대응하기 위한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성항법 수신기 제밍을 통해서 경로 이탈과 추락을 유도하는 신개념의 소프트킬 방식의 그 대응 체계입니다. 중기 소요는 이제 오래전에 17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간 두 번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좀 이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고, 19년 9월에 소요 수정이 됐고,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방안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블록 1과 블록 2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가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의 이제 선행 연구에서는 블록 1과 블록 2를 단위 사업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급성을 고려해서 블록 1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먼저 진행을 하고, 블록 2는 현재 그 앞에 그 신속 시범 과제 사업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중에 그 안티드론의 통합 솔루션을 하는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것을 진행을 하는 것을 상황을 고려해서 2차 사업은 이제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 예정이고요.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형 공격 드론과 초소형 무인기는 물론 이제 신속 시범 과제를 통해 사업을 통해서 운영성을 확인하고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핵심 기술들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공격 드론 같은 경우에 선행 연구에서는 탐색 개발이 2년이 필요하고 체계 개발 4년이 필요한 총 6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핵심 기술을 먼저 좀 확보를 미리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만약에 필요해서 그 필요한 그 작전용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뭐 연구 개발을 하더라도 바로 체계 개발 진입이 가능할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소형 무인기도 역시 그 뭐 7년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했지만, 현재 이제 국방 벤처 혁신 기술 지원 사업으로 이런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연구 개발을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진화적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업체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업체의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진화적 목표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결이 돼야 되고, 또한 소요 수정이 좀 더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에 따라서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청에서는 이제 진화적 획득 위한 사업 모델과 제도 개선 소요를 제시하기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올 전반기에 내년 전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이런 앞에서 언급한 이런 유연하게 소요를 수정한다거나 진화적으로 획득을 한다거나 외부에서 제안한 전력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위력 개선 사업 절차도 개선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좀 더 국가적인 정책과 맞게 이런 7대 핵심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도 체계 적용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투자를 좀 확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청인 자체 내에서도 드론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업체 기술 조사라든지 포럼 제도를 활용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쳤고, 다음에 뭐 필요한 질문이라든지 토의는 토의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